안녕하세요 여러분, 공방장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 머신 스티킹에 대해서 그 테스트하는 영상을 보여드렸죠. 오늘은 드디어 그 본판에다가 테스트했던 거를 그대로 적용을 해서 자르는 거를 같이 해볼 겁니다. 자르고 그 다음에 버튼 밴드를 할 텐데, 버튼 밴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이 패턴 자체를 변형할 거라서 따로 보여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단지 이제 부연 설명 정도만 같이 곁들여서 이렇게 알려드리고, 그리고 오늘 특히 제가 이 스티킹 자체는 별로 뭐 장황한 게 없어요. 그냥 자르는 게 다기 때문에 이 자르는 걸 같이 보여드린다는 의미인데, 그거 이외에 약간 블로그 형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영화 이야기 살짝 같이 하면서 재밌는 시간 잠시 보내도록 할게요. 다음에도 여러분 공방장의 재밌는 뜨개 이야기 보고 싶으시다면 좋아요,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스티킹하러 같이 가보실까요? 제가 지난번에 테스트해서 보여드렸던 그 과정을 본판에 한 모습입니다. 여기 보시면 조금 제가 이 재봉틀 세팅이 살짝 테스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라인이 하나를 벗어났어요. 여기 보시면 살짝 안으로 들어왔고 이쪽은 제대로 됐죠. 이거 안으로 살짝 들어왔어요. 그러나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는 어차피 자를 건데. 네, 자 그렇게 해서 일단 테스트를 거친 거기 때문에 텐션이 고르게 그나마 좀 된 것 같아요. 살짝 이 라인이 약간 한 코가 옆으로 여기 조금 들어온 거는 어쩔 수 없지만 괜찮습니다. 제가 최근에 또 구입한 가위, 이 가위는 사실 뜨개질을 위한 가위는 아닙니다. 재봉틀 서잉을 위한 가위인데 천 자를 때 쓰는 가위예요. 이걸로 종이를 자르거나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보시면 기름칠이 잘 되어 있는 게 보이죠? 이거 살짝 닦아내고 할 텐데, 네. 이 가위는 날이 항상 잘 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대망의 자름 빠밤. 자, 이제 잘라 보실게요. 자르는 건 뭐 별거 없습니다. 보면은 여기에다가 뭐 판 같은 걸 대고 잘라야지 안에 같이 자를 염려가 없다,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영상이나 이런 거에서. 보통은 이제 보면은 요 밑에다가 뭐 하나를 대고 자르라고 그래요. 왜냐면 혹시나 이 밑에가 같이 잘릴 수도 있으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밑에가 같이 잘리는 걸 모를 정도로, 그렇게 넋이 나갈 정도로 자른다면은 글쎄요. 모르겠어요. 작은 거 같으면 모르겠는데 이건 지금 굉장히 사이즈가 좀 크기 때문에 저는 그냥 자르겠습니다. 어차피 들고 자르기 때문에. 보시면은 여기 자르는 선이 잘 보입니다. 어차피 제 손바닥을 밑에다 이렇게 놓고 자르고 있으니까요. 중요한 거는 자르실 때 이 박음질 해둔 선, 지금 저는 지그재그로 해서 조금 더 잘 보이는데, 직선으로 머신 스티킹 하신 분들 직선 박음질에 이 가위선이 닿으면 안 돼요. 그러면 터집니다. 당연히 올이 풀리겠죠. 만약 그런 일이 생긴다면은 바로 다시 그 부분만 재빠르게 박음질, 뭐 손바느질을 하셔도 좋고 다시 박음질을 하셔도 좋고, 그 부분만 살짝 다시 박아 주셔야 됩니다. 지금 지그재그로 했기 때문에 잘 보이네요. 이 라인이 살짝 삐뚤어지게 잘리면 어떡하나, 뭐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이 재봉선 여기 이상은 올풀림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안쪽에 어디든 자르시면 됩니다. 어차피 이 안에는 올이 풀릴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이제 자르기 전에 이 버튼 밴드를 미리 만들어 놓고 자르셔도 돼요. 저는 작업하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일단 잘라 놓고 버튼 밴드를 붙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다 잘렸습니다.
이렇게 짜잔, 드디어 카디건이 다 돼가고 있죠. 근데 아직 멀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기 뒷판에 정리를 해줘야겠죠. 그때 테스트할 때 보여드렸듯이 박음질을 해줘야 됩니다. 박음질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은 일단 이 앞에 버튼 밴드를 다 달고 나서 박음질을 해줄 거고요. 이 오리지널 패턴하고는 다르게 제가 이 버튼 밴드 부분을 살짝 수정할 거기 때문에 일단 그 수정을 하고 버튼 밴드를 달고 그 다음에 이 안에를 정리를 해볼 거예요. 정리하는 내용이나 이런 거는 전부 테스트 과정이랑 동일합니다. 이거는 편물이 본판이니까 클 뿐, 사이즈가 클 뿐이지 내용은 똑같아요. 이게 살짝살짝 이 실이 씹힌 게 보이죠? 박음질에 괜찮아요.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차피 이 부분은 안으로 들어갈 거라서 안 보여요. 박음질을 조금 더 잘 해서 여기 안 씹혔으면 더 좋았겠죠? 그렇지만 씹혀도 뭐 그닥 크게 걱정할 게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건 어차피 이 안으로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안 보이잖아요. 어차피 안 보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괜찮아요. 자, 그래서 여기 버튼 밴드를 달아줄 건데 일단 코를 주어서 달아줄 건데, 이제 여러분들 여기 이제 올풀림에 대해서 테스트를 본판에도 잘 되는지 테스트를 해볼게요. 물론 여기는 다 잘라낼 거예요. 보시다시피 이런 짜질구리한 부분 있죠? 이런 거는 바싹 잘라줄 거예요. 그래서 깨끗하게 되도록. 보시다시피 일단 요건 나중에 하도록 하고, 여기도 보시면 올풀림이 있는지 확인해 보실 수 있겠죠? 이렇게 당겨봐서 올풀림이 있는지. 없죠? 여기 지저분한 부분들은 나중에 이렇게 잘라주시면 돼요. 나중에 이 올풀린 부분 정리를 싹 해줄 거고요. 깨끗하게 자연스럽게 깨끗하게 마치 안 씹힌 것처럼, 씹혔지만 안 씹힌 것처럼.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버튼 밴드 시작해 볼게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보이죠? 지금 여기가 위에고 윗부분 이제 아래로 내려오는 여기 코를 잡아서 이쪽을 뜨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테스트 했을 때 말씀드렸지만 원래 이 오리지널 패턴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뜨는 방향으로 이 단이 되어 있어요. 버튼 밴드가. 그런데 보기가 별로 안 좋았어요. 왜냐면 다 꼬매야 되는데, 꼬매면 물론 괜찮을 거예요. 꼬매면 이쁠 테지만 귀찮은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옆으로 하되, 지금 여기서 테스트하지 않은 부분인데 제가 평소에 살짝 자주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보통 이렇게 위빙을 옆으로 하시면은 이 밑에랑 이 위에 부분을 그 단 끝이 예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항상 이 밑에랑 위에가 단 끝이 별로 이쁘지가 않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위빙을 하시면 여기가 이렇게 모여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깨끗하게 이 라인에서 딱 끝나야 되는데 그 부분이 깨끗하게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는 여러분 이 맨 끝에 리빙을 넣기 전에 그냥 플레인 스토킹 스티치를 조금 더 넣어 주실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원래 knit, purl, knit, purl 이런 식으로 리빙이 간다면 knit, knit 그 다음에 purl, knit 이런 식으로 하고 끝에도 knit, knit 이렇게 끝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한다면은 이 숫자에 따라서 맨 마지막에 knit 스티치를 몇 개를 넣는가에 따라서 짝수가 될 수도 홀수가 될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래에 KK 2번, 맨 끝에 KK 2번 이렇게 끝나면서 가운데 리빙은 K1, P1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러면 홀수여야 되겠죠. 그래서 단을 이제 픽업해서 이렇게
위빙을 넣고 있습니다. 한쪽은 단추를 달아야 되는 부분이고 또 다른 한쪽은 그냥 이제 구멍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죠. 이 부분은 스티치를 픽업하고 나면 그냥 계속 떠야 되는 거죠. 좀 시간이 걸리니까 그동안에 보통 제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뜨개질을 많이 하는데 제가 한 1년 넘게 거의 한 2년 정도? 1년 넘게 제가 정확하게 얼마나 갖고 있었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한 1년 넘게 넷플릭스를 계속 시청했었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넷플릭스에 볼 게 너무 없는 거예요. 이 작업을 특히나 밤 시간에 많이 하다 보니까 뭐 볼 게 없거나 뭔가 귀에 들리는 게 없으면 심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 이제 왓챠로 갈아탔습니다. 그래서 왓챠로 갈아타서 쭉 왓챠에서 사람들이 많이 본 그런 작품들을 쭉 많이 봤는데 저는 일단 저의 그 영화 취향을 말씀드릴게요. 저의 영화 취향은 공포물입니다. 공포물. 그리고 스릴러, SF 이런 장르를 좀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릴 수 있는 그런 작품들도 대부분 스릴러, 공포물 이런 건데 저는 워낙 그런 쪽에 많이 하다 보니까 웬만한 공포영화는 공포영화 같지 않아요. 그냥 딱 공포영화의 처음 몇 분을 보면은 끝이 예상이 되는 이런 영화 이런 거 아주 싫어합니다. 그리고 막 중간에 이렇게 소리 지르는 그런 부분 아니면 놀래킬 수 있는 만한 그런 부분 있죠. 웬만해서 놀래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추천드릴 만한 작품, 이거는 사실 왓챠를 보기 전에 넷플릭스에서도 많이 봤던 거예요. 근데 넷플릭스에서 왓챠로 옮겨 타면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한테 가장 크게 추천드릴 수 있는 작품은 보시다시피 이거 전부 다 제가 본 것들이에요. 지금 벌써 왓챠에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너무나 많이 봤죠. 여기 만화들은 아이들이 본 거고 대부분 공포 영화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가장 재미있었던 거는 일단 이 왕자의 게임 요겁니다. 왕자의 게임 이거 보이시죠? 요 왕자의 게임은 정말 왓챠는 보시는 분이라면 반드시 보셔야 되는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이게 끝난 지가 좀 꽤 됐어요. 그리고 이 왕자의 게임이 시즌이 8개가 있습니다. 8개 시즌에 그 다음에 이게 8년 동안 했던 드라마예요. 지금 이제 끝난 지가 꽤 됐죠. 그런데 저는 이게 재밌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이 넷플릭스를 계속 보면서 넷플릭스에 언젠가는 올라오겠지 했는데 1년 동안 기다렸지만 올라오지 않았어요. 보니까 왓챠에만 계속 있더라고요. 그래서 왓챠로 이번에 옮겨 타면서 며칠 동안 요거를 다 봤습니다. 그 허빗, 그 다음에 그 반지의 장 뭐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이거는 머스트 리스트에 있어야만 하는, 꼭 보셔야만 하는 그런 드라마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이 왓챠로 옮겨 타면서 재밌게 본 거 조금 추천해 드릴게요. 여기서 여기 보시면은 메멘토 리마스터링, 요 메멘토라는 작품이 있어요. 이거는 사실 제가 예전에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요번에 이 빅픽처라는 작품을 왓챠에서 보면서 다시 한번 이 작품을 봤어요. 왜냐하면은 이 빅픽처라는 이 영화를 보니까 갑자기 기억이 나는 그 영화가 이 메멘토였어요. 근데 메멘토는 처음 한번 보시면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이게 두 영화의 차이라고 하면은 일단 빅픽처는 프랑스 영화예요. 그리고 메멘토는 미국 영화예요. 근데 메멘토 같은 경우에는 이 주인공이 그 기억상실증, 말하자면 단기 기억상실증이 걸린 주인공이 살인자로 나오는
그런 스릴러물입니다. 그래서 이 기억 상실증이 걸린 이 살인자가 살인 계획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용은 이거예요. 자기 부인을 죽인 범인을 찾아서 복수를 하기 위해서 기억을 더듬어 가야 되는데, 이 사람은 늘 기억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 기억을 간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결국 이 살인자를 찾아낸다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 영화를 처음 한번 보면은 내용을 이해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제가 이거를 왓챠에서 다시 한번 본 게 이번이 4번째예요. 이번에 완벽하게 마스터했어, 내용을. 근데 결국 이게 좀 보시면은 제일 끝에 영화에 정말 예상치 못한 반전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아마 이 영화의 끝을 다시 한번 보고 확실히 이해를 못하셨다면 다시 한번 재탕하셨을 때 굉장히 스토리 플롯 자체가 튼튼하게 구성되어 있구나 하는 걸 느끼실 수 있는 그런 영화예요. 근데 이 빅픽처 같은 경우에는 기억 상실증에 대한 내용은 아닌데, 이 과거의 기억을 지우고 싶은 어떤 사람에 대한, 살인자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프랑스 영화를 가끔 보시면은 여러분 느끼시는지는 모르겠지만, 프랑스 영화가 가끔씩 볼 때 굉장히 직설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스릴러물에 이렇게 부연 설명이라든지 뭐 이렇게 꾸밈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 그냥 너무나 직설적으로 사실적으로 탁탁 던지는 그런 연출이 많아요. 이 빅픽처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지금 주인공이 로맹 드리스라는 배우예요. 굉장히 연기를 잘하고 이렇게 보고 있으면 빠져드는 그런 연기를 합니다. 잘생겼거나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연기가 너무 사실적이고 진짜 뭐랄까, 내가 저 상황이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을 때 그 실제적인 그런 그 떨림 이런 것들이 너무 사실적으로 잘 표현된 그런 영화예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스릴러물을 좋아하지 않는 분이라면 권하지 않아요. 지금 이 두 영화 모두 굉장히 잔인합니다. 그래서 스릴러물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라면은 이런 건 파스. 네, 스릴러물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이런 건 파스. 그리고 이제 이거랑 비슷한 한국 영화가 있습니다. 특히 이 메멘토에서 아이디어를 가져온 게 아닌가 싶은 그런 영화가 하나 있어요. 보시는 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제가 이 영화도 한 3번 정도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영화도 약간 메멘토 같은 스타일이긴 한데 살짝 달라요. 살짝 그 풀어가는 그 구성은 다른데 약간 한국인들의 독특한 그런 정서를 담고 있는 스토리이긴 해요. 그래서 이 영화가 약간 그 메멘토와 비슷하지 않을까. 근데 그 정서 자체는 이게 한국 사람들이 더 이해하기 쉬운 정서겠죠. 아무래도 한국 영화니까. 여기 보시면 설경구 님이 주인공이 나는데, 물론 그 연기 자체를 논할 게 없죠. 너무나 그 김남길 씨도 그렇고 너무나 그 연기는 보장된, 연기력은 보장된 분들이니까. 그리고 이제 이 스토리 플롯 자체도 약간 어떤 면에서는 살짝 왜 그랬을까, 살인자의 그 심리 부분에 있어서 별로 설득력은 없어요. 이 영화가 설득력은 없고, 이제 특히 심리 묘사, 이런 스토리 라인에 있어서 심리 묘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메멘토 같은 경우에는 그 심리를 이해할 수 있는 스토리가 탄탄하게 받쳐주는 반면에, 살인자의 기억법은 스토리 자체는 뭐랄까 그런 그 심리, 그 살인자의 심리를 알 수가 왜 그랬지?
별로 이유가 없어. 내가 이 내용은 플롯 자체는 조금 엉성해요. 그런데 워낙 연기자분들이 연기를 너무 잘하시고, 그 다음에 특히나 여기 이 살인자의 기억법에서는 연출이 좀 독특한 게 주인공의 나레이션으로 이어갑니다. 그래서 나레이션이 조용조용 마치 누군가의 일기장을 들여다보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이 영화가 흘러가기 때문에 밤에 여러분 무서운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안 돼요. 밤에 보시면 안 돼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 밤에 조용조용 조용조용 스릴러물을 보고 싶으신 분들, 이건 이런 거 없어. 그런 거 없으면서 오싹한 이런 게 또 재미거든요. 이런 스릴러물은. 그래서 소리 지르거나 이런 거 전혀 없이 오싹한 기분, 그런 거 맛보실 수 있는 그런 스릴러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3개 추천해 드렸네요. 스릴러물. 저한테 스릴러물을 물어보시면은 제가 마음에 드는 작품 같은 경우에는 한 번을 보지 않아. 대부분 3번, 4번 막 이렇게 많이 보고 그러는데, 지금 그리고 스릴러물에 대해서는 진짜 저는 토론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열심히 다양한 장르 스릴러물 뭐 이런 거를 많이 봅니다. 공포 영화, 물론 귀신 나오는 것 이런 것도 보긴 보는데, 귀신 나오는 거는 다음에 한번 제가 또 좋은 영화, 귀신 영화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나라별로, 장르별로. 넷플릭스에서도 훑을 만큼 다 훑어서 이제 볼 게 없어서 제가 왓챠로 왔기 때문에 이 두 플랫폼에 있는 웬만한 그 귀신 영화, 공포 영화, 그런 스릴러물, 이런 장르들은 많이 섭렵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다음에 또 다큐멘터리 이런 장르로도 한번 얘기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일단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요 작품들, 요거는 사실 이 그림이 중요해. 이게 그냥 이제 이야기의 스토리 라인만을 따라간다기보다는 거기에 나오는 단서들이 있거든요. 특히 메멘토 같은 경우에는 장면마다 그 단서들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뜨개를 하시면서 왜 집중하시다 보면은 밑에만 보고 살짝 화면을 놓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단서를 놓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 거라서 일단은 뜨개를 내려놓고, 메멘토 같은 경우에는 뜨개를 내려놓고 처음 보실 때는 쫙 한번 보시고, 두 번째 보실 때는 아마 뜨개질 하면서도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이제 처음에 한 번의 이야기를 딱 눈치를 채시는 분들은 정말 눈치 빠르신 분들이고, 대부분 저 같은 경우 한 3번, 4번을 보셔야지만 그 안에 있는 힌트, 그 그림들에 있는 힌트, 그 장면 있죠. 거기에 있는 힌트, 그 다음에 왜 그 장면이 중요했는지, 보여줬는지 스쳐가는 장면 같은 건데, 반전을 알려주는 장면과 그 앞에 그 내용을 모르고 볼 때랑은 느낌이 사뭇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참 재밌어요. 그래서 요 영화, 오늘 3개의 영화, 빅픽처, 그 다음에 메멘토, 그리고 살인자의 기억법, 이렇게 한국, 미국, 프랑스 이렇게 3 영화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스티킹과 더불어 지금 요 밴드를 만들고 있는데 조만간에 끝나지 않을까 싶어요. 요 뒤에 이제 마무리 작업하고 이러면은 착샷과 함께 또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은 약간 블로그 같이 여러분들하고 일살뜨기는, 왜 자르는 거는 사실상 이 스티킹을 보여드리자는 게 별게 없는 게 자르는 게 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르는 것만 딱 보여드리고 뭐 끝나면은 너무 허전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영화 이야기 살짝 보태고 여러분들하고 뜨개를 같이, 요 스티킹 같이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예쁜 착샷, 알렉산드라트 예쁜 착샷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뜨개 나날 되세요. 안녕.